지방선거가 오늘 아마 59일입니다. 59일 맞습니다. 59일 남았는데요. 자, 새 정부 임기를 시작하고 한 달도 채 안 돼서 치르는 선거라 그런지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구장훈 차장께 여쭙겠습니다. 여야는 판세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일단 그 3월 9일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 대선 득표율로만 보면 국민의힘이 상당히 더 많이 앞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대통령 선거였고 지방 선거는 이제 후보들도 다르고 이 대진 그 선거 구도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양상을 펼칠 가능성이 큰데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은 이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지역에서 승리를 굳히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민주당으로서는 대선은 졌지만 지방선거까지 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총력전을 펼 이 기세이기 때문에 네. 현재 판세로 보면 국민의힘이 약간 유리한 것은 분명하지만 민주당도 좀 만만치 않게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뭐 각 당에서 판세를 예상하고 있는 것을 좀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호남과 제주, 세종 등 5곳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영남 등 6곳에서 우세할 것이다라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위원님, 지금 이번 선거에서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이 서울보다 오히려 경기에 더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대선 결과를 이제 그림으로 표시했을 때 네. 동쪽 라인 강원, 영남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완전히 이겼고 호남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겼고 충청도 윤석열 후보가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경기를 이재명 후보가 이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최소한의 이제 균형을 맞췄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경기도가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지도를 그렸을 때 완전히 전국이 빨간색 일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호남하고 제주, 세종 이렇게 5선거구 말고는 지금 아주 뭐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그래도 경기는 지난 대선에서 5% 포인트 정도 이재명 후보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드시 이겨야지 최소한의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이제 동력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네. 또 지금 이제 후보군들도 서울에서는 사실 오세훈 시장의 뭐 위력에 밀렸다고 할까요? 아니면 네. 조금 도전 정신이 모자라다고 할까요? 송영길 대표 말고는 이제 뚜렷한 후보가 없는데 경기에서는 당내 원래 이제 중진 의원들도 있고 김동연 후보도 이제 새로 가세해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얼마든지 해볼 만한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역시 이제 반대로 보면은 국민의힘에서는 만약에 이번에 경기까지 가져오면은 완전히 전국적으로 우리가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길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경기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대선 주자로 나섰던 유승민 대표 그다음에 네. 기존에 이제 중진 의원분들 뭐 심재철 의원분들 이런 분들이 있고 그리고 좀 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네. 사실 경기도에 60여 개 지역구가 있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한 10명 안팎밖에 안 됩니다. 네. 그 가운데 하나인 김은혜 지금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을 투입을 시켜서 좀 더 활력을 집어넣자 이런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지금 여야 모두 이 경기 지역을 제일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윤석열 당선인과 이재명 전 지사의 어떤 대리전 양상까지 치닫고 있다 이런 분석도 해주셨는데요. 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연고지 이제 주택이라고 하나요? 이거를 사는 곳을 경기도로 이제 옮겼습니다. 그러자 이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가 이 점을 파고들면서 공세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생의 절반을 광주, 성남, 과천, 안양, 의왕에서 살았습니다. 공직과 대학 총장을 하며 20년 넘게 경기도에서 일했습니다. 누구보다 경기도를 잘 알고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가 4강에 올라갈 때 히딩크 감독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서 연고가 있어가지고 한국 축구를 4강으로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제 지난주에 본격적으로 출마하겠다 선언을 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듣고 왔는데요. 이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50년간의 이 경기도와 인연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권 주자에 대해서도 서로 공세를 피면서 맞불을 내보내고 있긴 하지만 지금 당내에서 안민석 의원과의 서로 공세가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 권리당원 50% 룰
가지고 자 이거는 외부 인사에게는 굉장히 불리하다. 김동연 대표 측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공천룰 다툼 좀 심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합당이 아닌 뭐 사실상 입당 형식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공천 룰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봅니다. 네. 민주당이 이제까지 수많은 선거를 치러 오면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공천 룰을 그렇게 쉽게 바꾸지 않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권리당원 50%, 일반당원 50% 이게 바뀌기는 굉장히 어렵게 됐다. 네. 그럼 결국은 김동연 대표 같은 경우에 이 경선에서 이기려면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 이 소위 명심이 작용해야지만이 유리한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좀 그런 측면에서 이번 경기도 선거가 예선부터 시작해서 네. 아마 본선에 가도 이재명 없는 이재명 선거가 되지 않을까. 예선에서도 민주당 예선에서도 이재명 얘기가 나올 것이고 네. 본선 가면 대장동 얘기로 또 나올 것이고 그래서 참 이재명 후보가 뭐 이미 대선 후보에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난 반년 그리고 앞으로 6월 달까지 계속 이재명 후보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경기에서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출마를 선언을 했지만요. 경선부터 좀 흥행을 시키자 이러면서요. 구청 차장, 네. 김은혜 의원 같은 좀 젊고 새로운 인물들 차출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유승민 전 그 의원과 이 김은혜 대변인의 경선이 만약에 성사가 된다라면 상당히 많은 국민의 특히 경기도민들의 이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에 네. 지방선거 흥행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무난한 경선을 치르게 된다면 지난 대선에서의 어떤 표심이 크게 바뀔 개연성이 없기 때문에 아마 경기도 선거를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라도 이 김은혜 차출로는 아마 상당 기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뭐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변인 또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간의 또 다른 또 이 후보들 간의 이 공천 싸움 굉장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 전 대구 지역을 좀 살펴볼까 해요. 저기 위원님 보면은 보스터팟이라 부르는 대구에서 이 지금 보면은 뭐 홍준표 의원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에다가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출마를 했는데 유영하 변호사의 후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맡기로 해서 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정치에 복귀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금 그 정치적 목표라고 하면은 그 본인의 명예 회복이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그 박정희 전 대통령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적 평가를 이제 좀 더 확실하게 하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그런 정치적 목표를 이룬다면은 지금 지방선거에 뭐 그러니까 개입이라는 용어가 어떤지 모르지만 개입해가지고 결과를 좌우한다는 게 결코 뭐 바람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영하 그 변호사가 출마를 하겠다고 하면은 그건 말리기는 뭐 이전까지는 조금 뭐 말린 것 같습니다. 말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뭐 지난 5년간 유영하 그 변호인이 그 변호도 다 맡았고 뭐 옥바라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인간적으로 그걸 말릴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은 유영하 그 변호사에 대한 유영하 후보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은 인간적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정치적 지원으로까지 해석하느냐? 그거는 뭐 유영하 변호사는 그렇게 해석하도록 만들고 싶겠지만 그거는 그 실제로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저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대구 시민들, 경북 도민들이 굉장히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지는 역시 인간적 지지라고 봐야 됩니다. 대통령 하다가 탄핵당해서 물러났고 그래 어렵게 그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 됐는데 또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탄핵됐고 안타깝다, 가엾다 이런 식의 지지지 박근혜가 다시 정치를 하더라도 나는 박근혜를 지지하겠다.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오해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시장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대구 시민들이 고민은 좀 하겠죠.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시장에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고민하는 것만큼 우리 대구 시민들이 고민하겠습니까? 그 정도 저는 상식적인 선에서 이 문제는 정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방선거 59일 남기고 달아오르는 지역별 정치권 상황 전해드렸고요.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